안타까운 게 요즘에 반짝반짝거리는 요즘에 비트코인도 막 난리잖아요. 그쵸. 대폭 박살 났잖아요, 완전. 진짜 말 그대로 작살 났잖아요. 근데, 야, 근데 우리 보면 이 보이스피싱을 지금 당한 사람들이 요즘에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근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또 보이스피싱 뭐 조선족이 많이 한다. 조선족 이미지도 되게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마저도 또 조선족이 또 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자, 오늘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아니, 지금 콜드콜을 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게 말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자, 임설매 PD님 왜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뭐라고 하지? 이게 어떻게 당했고, 좀 이제 당했으면, 직접 본인이 당했으면 좀 이걸 방지할 수 있는 팁과 이런 방법들을, 물론 그 상처, 그 돈 잃은 게 아프겠지만, 돈을 일단 얼마 잃었는지도 공개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걸 좀 예방하고 방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일단 물론 아프시겠지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제가 이제 당한 사례는 그런 거 이제, 대출 이제 내가 한도가 얼마 나오는가 그 링크를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제 대, 대출하는 쪽으로는 다 그게 넘어가나 봐요. 그러면 어, 이제 연락이 와요. 이제 대출 받겠다. 근데, 연락 온 게 뭐였냐면 카카오였어요. 네, 카카오톡이니까 그러면 카카오뱅크도 제가 사용하는 게 카카오뱅크거든요. 그러면 네, 은행이 다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한 거예요. 카카오 고객센터 전화로 와요. 네.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가 오니까 그걸 안 했죠. 근데 070이었어요? 음? 070이었어요? 아니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070 너무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요즘에는 010. 어, 처음에는 상담할 때는 010으로 전화 오고 그 다음에는 끊고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두 번 전화 왔구나, 이렇게. 네네네. 근데 제한되는 거래.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니까 인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아이폰에는 요즘에 시스템적으로 그 이제 링크 연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칩을 바꿔서. 그래서 그 생각을 못 하고 그러면 인증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다 칩을 꽂았는데 이미 칩을 꽂고 그분들이 주는 링크를 터치했을 때는 내 폰은 벌써 이제 다 이제 해킹이 당한 거죠. 응. 그러면 어 후에 알았어요. 보니까 내가 어디 위치를 어디로 가도 그분들이 다 안 돼요. 움직이는 그게 행적이 다 보인대요. 어, 네. 그래서 연락을 오고 하니까 특히 또 제가 이제 전에 받았던 이제 캐피탈 이제 대출이 있었어요. 추가 응. 대출이 있으니까 그분 얘기하는 거는 추가 대출 상환하고 그리고 대출 이자가 많이 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싸니까 그러면 받자. 뭐 그러면 이자를 적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 이제 대출 받은 게 한 1년이 안 되니까 저보고 그런 거예요. 1년 안 됐을 때는 어 뭐 계약할 때 뭐 1년 안 되면 상환하면 뭐 법적으로 뭐 위반이 된다고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럼 이제 딱 아마 이제 제가 받은 게 이제 롯데 쪽이었는데 롯데캐피탈이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다시 법적으로 법무팀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응. 연락이 왔는데 오늘 당장 그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어 신용적으로 이제 전체 공개가 돼가지고 신용 등급이 톡 폭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로 당장 그 금액을 내가 전에 대출 받았던 금액을 다 상환을 하라는 거예요. 응. 그 그 끊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또 카카오뱅크에서 연락 온 거는 뭐냐면 그걸 갚는데 근데 본인들이 갚아주면 이제 요즘에는 대출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출을 그렇게는 본인들이 다 상담을 못 다 그거 상환을 못 해주고 이제 내보고 다 하라는 거. 근데 그 돈 있으면 왜 대출 받겠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대신에 이제 70%는 남은 이제 대출금 상환을 내가 하고 나머지는 30%는 본인 이제
이제 본사에서 이제 카카오 이제 쪽에서 이제 어 예. 이제 대환을 해주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 그러면 이제 그 뭐 이제 현금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당날로 하려고 하면 어 수동 상환을 해야 된대요. 네. 은행으로. 그 지금 이미 내가 가상계좌로 이체를 하잖아. 그 가상계좌가 다 막혔다는 거예요. 법무팀에서 나온 게. 그래서 법무팀에서 나오고 뭐 내보고 못하니까 다음날로 이제 이체를 하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는 또 이래요. 오늘 상환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럼 오늘 해야 사실 되잖아요. 이 두 쪽이 다 보이스피싱이죠. 그쵸? 전화 오는 데는 전부 다 고객센터로 전화 와요. 내가 검색을 하니까 야, 거기에다가 롯데 법무팀 시나리오 참 잘 짠다. 와, 그래가 그 고객센터에서 전화 오니까 법무팀이라 하니까 나는 법무팀인지 알고 이쪽도 고객센터에서 전화 오니까 아 그런가 했어요. 근데 내보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수동 상환을 하면 당날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수동 상환을 하려면 사람이 와서 이제 내가 수동 상환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 이제 그쪽에서 뭐 파견하는 이제 팀이 있나 봐요. 그 파견이 나와서 수금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금을 그래 금방 현금을 들고 있다 제가 그걸 해놓은 거예요. 은행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한 번에 1,000만 원 넘게 이제 하면 이제 보험 아니 저 은행에서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보험 이제 보이스피싱 당했는가. 그 경찰을 부른다는 그래서 그 방금 전에 이제 입금을 했던 거 잘못해서 찾았다고 제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경찰팀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래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아, 거짓말을 오히려 그 못하다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법무팀에서 알려줘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찾으라고. 경찰이 올 수가 있다고.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나는 급하게 돈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와, 웃긴 거는 제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이제 경찰을 부른다니까 조금 띠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제가 물건 산다고 그래가 이제 경찰 온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까지 한도가 되냐니까 500까지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현금을 500만 찾아가요. 현금을 500만 찾았다고 그러니까 법무팀에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얼마를 했냐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못해서 경찰이 온다 해서 무서워서 그냥 제가 500만 찾았다고 하니까 제보고 다른 은행에 가서 ATM기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ATM기에서 찾고 그래서 저 돈을 이제 다 그 하고 난 다음에 어디 제보고 제가 어디 있냐고 위치 있는 대로 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막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소를 이제 내비게이션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주소를 알려주면 제가 찾아가겠다. 제가 찾아가서 이제 현금을 줬죠. 현금 500만 원? 아니죠. 1200 줬어요. 추가로 와, 내가 또 ATM기에서 또 찾았잖아요. 그 방법까지 다 아, 알려준다니까요. 어떻게 찾아라고? 야, 추가로 총 1200만 원 현금을 사람을 얼굴 보고 줬죠. 네. 마스크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분도. 와, 자, 일단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일단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30%를 나를 해주면 70% 우리가 해주겠다는 명분으로 대신 30%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조건 때문에 뭐 명분은 다 갖추네요, 시나리오. 그리고 네네네. 30%에 네. 대한 부분들 1200만 원 일단 줬어. 그리고 나서 아예 끝난 거죠. 아니요. 더 웃긴 거는 이제 그렇게 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대출 받는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6시 마감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또 이튿날에 첫 타임으로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는 이게 오늘 안 하면 근데 이미 이제 서류는 보내오더라고요. 이미 다 상환했다고. 예. 종이장에다 그냥 있잖아. 포토샵 해가지고 그냥 사진 한 장이 온 거야, 이제. 내가 이미 상환했다고 이게 오는데 이제 법무팀에서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상환했다는 서류는 이제 나왔지만 아마 내가 그 사용하는 그 어플에 들어가면 상환된 금액은 아직도 보일 거라고 상환되지 않은 거로 보일 거라고 처리가 다 안 됐기 와, 때문에 며칠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튿날에 하니까 그러면 이튿날로 기다렸죠. 근데 오전에 전화 와서 뭐래 하냐면 본인들이 30% 했던 걸 상환해준 걸 이제 제가 받았던 롯데 대출 쪽에서 다시 이제
그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시 이제 반납에 환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를 어쩔 수 없으니까 나보고 또 다시 그 30%를 갚아라는 거예요. 아, 뭐, 그래야 이제 그 추가로 근데 이제 그거에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이렇게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그렇게 당했어요, 그냥? 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때는 초반에는 그냥 그 당날로 사람들이 이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아 보면 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예. 막 오늘 당장 해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이걸 처리해줘야 돼. 막 그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오늘 당장 해야 되나? 그러면 빨리 처리해줘야지. 이걸 막 이용해가지고는 계속 급하다는 그 심리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튿날에도 똑같이 그 심리인 거예요. 뭐라 하냐면 이걸 빨리 해서 그럼 오늘 빨리 처리하자. 이 30%를 뭐 이왕 그했었는데 30%까지 해가지고는 확실하게 이제 대출 상환해가지고는 추가로 받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수동 상환을 하면서 또 이제 현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때 조금 약간 이제 아차 약간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받았던 이제 롯데캐피탈 쪽에 이제 대출 받았던 상환하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장한 데 있었어요. 전화할 때만 없다는 거예요. 고객님 막 만혜 씨 괜찮으면 되는데 막 그쪽에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당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저희 쪽에는 현금 수금하러 가는 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돈 일전이 들어오도 얼마가 들어오도 그 즉각적으로 다 뜨지 안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면서 아 어떻게 하나면서 이제 아마 그러면 자기하고 이제 내가 처음에 누구랑 상담받아서 이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까지 해킹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저희 그러면서 아 저하고 통화한 걸 이제 아마 이제 알 수 있으면 연결해놔서 내가 고객센터에다 전화하도 그때는 내가 이제 고객센터에다 전화하잖아. 제가 그 핸드폰으로 다른 고객센터에다 전화하든 경찰서에다 전화하든 전부 그 보이스피싱 연결 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가 어, 빨리 이게 전화해가지고는 제가 받은 이제 롯데캐피탈 쪽에 대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전화해보라고 하는데 전화가 안 걸려요. 그 전화를 할 때는 이미 전화가 안 걸려요. 이분이 저보고 이제 어, 인터넷에 일단 검색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경찰서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는데 제 전화로 하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니까 제 전화로 하지 말고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 이미 거기는 내가 이제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통화를 하든 다 그분들과 연결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집에 와서 저희 애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애 전화기로 전화를 했는데 근데 내 명의로 된 거잖아요. 애 전화기도. 예. 애 전화기도 내 명의로 된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해킹 당했나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전화가 오는데 막 핸드폰 번호로 신고를 하면 이제 다시 그래서 바로 또 전화가 와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데 핸드폰 번호가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예. 막 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야, 이제 아무 데 연락받아도. 그래서 그거 전화기를 들고 제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갔는데 경찰서 가자마자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그 비행 모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분들은 벌써 위치 추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제 현금을 줬기 때문에 어느 경찰서에서 그 위치가 어느 경찰서 소속이면 그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그 이제 예. 돈 줬던 그 경찰서로 다시 가는 게 거기가 제일 빠르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갔는데 그때까지도 아마 그 위치 추적은 안 됐는지 그때까지만 하도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돈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추가 금액 주는 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 당시 현장을 잡으려고 이제 경찰서로 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사실은 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돈을 내가 이제 그 경찰서 가서 이제 다시 만나서 갈 때 주려고 아 돈을 아직 못 받았다고 이제 그분들하고 내가 모른 롯데캐피탈에서는 모른 척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경찰서 가서 그분을 현장 이제 검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경찰서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어 가서 지금 다시 이제 돈을 가지고 가서 만나서 줄 수는 있는데 돈 받으러 온 게 어제 왔던 사람이 올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이
왔는데 내한테 돈은 하나도 한 푼도 안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 사람 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기 그게 이제 연결된 거다. 그 사람도 알바야. 돈 받아주는 알바. 아, 그리고 이제 이걸 해보면 조회를 해보면 뭐 중국 쪽이나 베트남 IP 쪽을 많이 사용을 한대요. 최근에 네. 들어서 그렇게 그래서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팁 같은 거 꼭 우리 시청하신 분들에게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070 쪽이 이제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휴대폰 번호로 와요. 휴대폰 번호로 와서 그 고객센터 이제 연락처가 끊고 나서 고객센터로 또 다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전화가 안 걸려요. 이게 그게 있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뭐 대출을 뭐 해준다고 하는 문자 그다음에 정부 쪽 그리고 최근에는 뭐 로또 같은 것도 이제 회원 가입하면 뭐 이제 번호 같은 거 딴다고 하잖아. 그럼 신용카드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신용카드를 걸는 거예요. 어, 거의 쪽 그거 하고 하는데 근데 일단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막 급하면 돈을 요구했는데도 사실 알잖아요. 돈을 먼저 상환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근데 네, 정신이 없다 보면 그걸 알면서 조금 급한 마음이 있으면 알면서 당한다는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급한 마음에 그냥 전에도 옆 주위에서 그 상환하면서 이제 보이스피싱 당한 친구들이 많아요. 주위 네네. 분들도. 네. 네. 근데 급한 마음 되면 그렇게 당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정말. 최근에는 그런 고객센터 그런 전화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일단은 전화해보고 다른 전화라도 한번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는 한번 확인차 연락하는 것도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게 그 보이스피싱이면 그 고객 뭐 국민 이제 은행이라 하고 뭐 여러 이제 은행들을 자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은행이라 하면 다들 의심을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은행에서는 그렇게 올 수가 없거든요. 어, 일단 해킹 당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이 이제 아이폰은 이제 그분들이 그걸 파헤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폰은 조금 쉽게 이제 해킹을 할 수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일단 어플을 깔라는 자체부터 그거는 이제 해킹을 당하기 때문에 어플 깐다는 거는 절대로 깔면 안 돼요. 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피디님은 좀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지금은 점점 이제 그 처음에 당했을 때 그 돈도 돈이지만 너무 내 자신에게 화난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이거를 쭉 과정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지금은 조금 이제 편하게 생각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이제 그거 해요. 그걸 통해서 아, 어, 사람 좀 심리 같은 걸 조금 이제 조금 알게 됐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이제 닭달구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어, 내가 말했 다들 이걸 하는 거는 다 이제 조금 자금이 쪼달리고 하니까 이제 대출을 받는 그렇죠. 거예요. 자, 네. 근데 이거 자금을 쪼달리는 걸 내가 왜서 이래 쪼달리나 이걸 봤더만 사실은 이제 자영업을 하든 뭐 영업을 하든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수출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많이 내다 보면 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외에 좀 많이 투자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걸 조금 더 네. 벅차서 이제 벅차게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말하시 여기서만 사실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내가 그냥 일반 소비자 구축으로 해서 팀원을 구했을 때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본인들이 알아서 제품을 샀쓰고 하면 내한테 포인트가 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한 거는 아, 내가 여기서 이제 회원 구축하는데 이제 소비자 이제 찾고 이제 그게 조금 더 힘을 써서 내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 자리 잡아야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다시 그냥 투자에 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치, 그쵸, 자기 네.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 가서 무슨 저 서울에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 뭐 같은 거 듣고 무슨 뭐 홍보관에 같은 거 가가지고 무슨 투자를 한다, 비트코인 한다, 무슨 이런 무슨 몽키 무슨 뭐 이런 거 한다 해가지고 돈을 엄청 날리는 특히 이 날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또 교포들이에요. 왜 그렇게 투자를 그렇게 왜 쉽게 보고 주식 시장에서도 요즘에 그 뭐지 여의도에서도 참 많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간 사람 되게 많아요. 큰 손들도. 그렇게 엄청난 통찰력을 가진 투자자들도 노숙자되는 하루아침에 노숙자되는 부분들 많은데 왜 이걸 아직도 정신 못 근데 이건 평생 계속 앞으로 수만 년 동안 계속 이런 사람들을 계속 당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어, 중국 중국인들이 이제 교포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교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네.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어, 빈부 차이가 좀 커요. 그렇죠? 이제 빈부 차이도 크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좀 그 작은 걸 좀 약간 이제 교포들은 이제 한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작은 걸 이렇게 모아서 진짜 그 아, 사람들은 커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커져도 나타내지를 않아요. 내가 그래서 진짜 거지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진짜 집이 몇 채가 있고 이게 아, 자전거 이제 인력거를 타지만 막 집이 몇 채 있고 이런 아, 사람들이 저를 이제 많이 봤거든요. 혹시 특별히 이제 남방 쪽으로 가면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교포들은 돈 조금 벌으면 진짜 이전 벌고 오전 쓰는 알죠? 네. 200원 벌고는 이제 막 엄청 많이 그 한 것처럼 그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히 또 작은 돈이 들어오는 걸 좀 뭐라고 할까? 살짝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네. 좀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도 처음에 소비자를 내가 그 제품 뭐 말이 이제 뭐 커지고 하면 팀이 커지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죠. 초반에 들어 제품 하나 팔아가지고는 그거 3만 원짜리 팔아가지고는 마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걸 하는 거는 그게 돈이 안 가니까 에이 별로 깨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뭐 조금 이제 버티다가 뭐 얼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빡세게 또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지부지해. 이제 그러고는 그만둬요. 근데 어 이제 이런 제품들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이제 다단계 제품들 막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는 한몫에 목돈을 해가지고는 사든가 아니면 심지어 제 친구 돈이 아무 물건도 없어. 물건도 없는데 그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투자를 하고 그러면 또 사람 찾는 것도 또 그 돈 투자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 사실은 그 돈 투자한 금액에서 떼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맞아요. 큰 돈을 투자를 하니까 들어올 때는 초반에 내가 초반에는 뭐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지인들도 그렇고 주위에서 배우고 그때는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혹해가지고 하는데 그 매일 그렇게 이제 큰 돈을 뭐 몇백씩 몇천씩 투자하는 사람을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이 찾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발가닥 할 수가 있죠. 이제 네,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아. 참 답답하죠.